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오늘 제주 한승훈입니다. 늦가을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한 가지 더 신경 쓰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소화전압 주정차 금지입니다. 주민신고제를 도입하고 과태료를 2배나 인상했지만 위반 행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1분 1초가 위급한 상황에서 소화전 사용 여부는 생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잠깐은 괜찮겠지라는 이런 생각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7시 오늘 제주에서 준비한 주요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이 전 남편 살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을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뉴스브리핑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제주인의 삶과 문화가 담긴 제주어. 유네스코가 소멸 위기 언어로 지정할 만큼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데요. 이런 제주어를 아끼고 보존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특별 대담에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연속기획 영상으로 보는 4.3 증언. 오늘은 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예비검속으로 다시 붙잡혀 생사의 고비를 넘겨야 했던 김두왕 할아버지의 가슴 아픈 기억을 되짚어봅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손보라입니다. 7시 오늘 제주에서 마련한 코너 오늘의 말말말. 전국 30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늘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 농성장 앞에서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전국행동 출범식을 겸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건설계획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얼마 전에 제주의 항공수요 생각하면 전혀 KI는 제2공항 예정부지의 생태보정적 가치가 크고 철새 도래지와 인접하여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위험성이 높은 점, 그리고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입지적 타당성이 매우 낮은 계획으로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를 지키려는 마음도 제주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다. 제주를 아끼고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주다움을 지키고자 한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은 제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다. 최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제주 제2공항 전략 환경 영향평가서 검토 결과를 놓고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오늘 시사용어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곳은 1992년 한국환경기술개발원으로 출범했는데요. 이후 1997년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고 현재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연구원은 환경과 관련된 정책, 기술의 연구 개발과 환경 영향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확보를 통해 환경 문제 예방과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서 설립됐는데요. 주요 업무는 환경 정책과 관리 기법 연구, 환경 관리 계획의 수립, 전문적인 환경 영향평가 검토 등입니다. 현재 5개의 본부를 두고 있고 이 가운데 환경평가본부에서 내놓은 2공항 전량 환경 영향평가 검토 결과에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가 방금 설명해드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전략 환경 영향평가 초안 검토 결과를 입수했습니다. 검토 결과 가운데 2공항 입지로 부적합해 다른 입지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승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연간 수만 마리의 철새가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입니다. 전 세계에 수백 마리만 있는 천연기념물 저어새도 눈에 띕니다. 이곳을 시작으로 4곳의 철새 도래지가 벨트처럼 형성돼 있습니다. 시베리아나 알래스카에서 번식을 해서 우리 제주도를 거쳐서 뉴질랜드까지 내려가고 다시 봄이면은 다시 올라와서 제주도를 거쳐가기 때문에 새들이 생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외국에서도 우리 제주도를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제2공항 전략 환경 영향평가 초안을 검토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이 철새 도래지 벨트가 주변에 있어
제2공항 입지로 부적합하고 다른 입지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의 조류 충돌 위험 기준에 공항 주변 13km 안에는 조류를 유인하는 시설이나 철새 보호 지역이 있으면 안 되지만 제2공항 주변에는 철새 도래지가 4곳이나 있고 양식장과 경작지도 다양하게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국토부는 초안에 대한 의견을 보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제출했지만 KEI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 없다며 초안과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제2공항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선 이 철새 도래지와 조류 충돌 문제가 반영되지 않았는데 사업 추진을 눈앞에 두고 결국 쟁점이 됐습니다. 환경부는 KEI 의견을 반영해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보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철새 도래지가 항공기 이착륙 경로 바깥에 있고 고도를 분리하면 된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던 국토부는 뒤늦게 보완하겠다고 밝혔지만 다른 입지를 찾는 것 외에 보완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KBS 뉴스 최승민입니다. 고유정 사건 속보입니다. 전 남편 살인 사건의 피고인 고유정에 대해 검찰이 의붓아들 살인 혐의를 추가해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고유정이 의붓아들에게 적개심을 품고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에서 고유정이 6살 의붓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하는 시점은 지난 3월 2일 새벽. 현 남편과 거주하는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침대에 엎드려 자고 있는 의붓아들의 등 뒤로 올라탄 뒤 얼굴을 파묻히게 하고 약 10분간 강하게 뒤통수를 눌러 살해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고유정은 현 남편의 잠버릇 때문에 의붓아들이 숨졌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법의학자 등의 감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고유정의 범행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의붓아들을 살해한 것은 고유정이 2017년 재혼한 이후 지난해 말부터 2차례에 걸쳐 유산을 반복했는데 이 과정에서 현 남편이 의붓아들만 아끼는데 적개심을 품었기 때문인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고유정에 대해 의붓아들 살인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입증할 직접 증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병합을 신청할 계획인 만큼 1심 선고는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당초 재판부는 18일 전 남편 살인 사건의 결심 공판을 열 계획이었지만 의붓아들 살해건과 병합되면 다시 심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 남편 유족들은 병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혹한 처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병합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1심에서 사건을 병합할 필요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재판의 연속성도. 이에 따라 전 남편 유족들은 병합 반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가라입니다. 이번엔 KBS에서 마련한 정기 여론조사 4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슈와 현재 진행형인 검찰 개혁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알아봤습니다. 강정훈 기자입니다. 검찰개혁안 발표 뒤 장관 임명 한 달여 만에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 전 장관의 부인 등 일가를 상대로 한 검찰 수사에 대해 물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비율이 52.8%로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38.7%보다 14.1%포인트 높았습니다. 반면 조 전 장관의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부정평가 비율이 52.8%로 나타나 신뢰한다는 긍정평가 38.1%보다 14.7%포인트 높았습니다. 검찰개혁의 핵심 이슈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대통령의 권력 집중과 야당 탄압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여야 간 의견이 맞서는 상황에 도민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찬성한다는 응답이 응답자의 절반을 넘어선 68.4%로 반대한다는 응답 22.1%보다 46.3%포인트 높았습니다. 진보와 중도 성향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에서 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보수 성향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반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 제주방송총국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지난 1일과 2일 이틀 동안 만 19살 이상 도민 806명을 대상으로 유선과 휴대전화로 시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 응답률은 21.2%입니다. KBS 뉴스 강정훈입니다. JDC 자회사인 제인스는 외국인 교원을 대상으로 한 주거 지원 사업을 악용해 시세 차익을 챙긴 직원 4명에게 임직원 행동 강령과 취업 규칙 위반 등을 근거로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년여간 외국인 교원을 대상으로 주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자신들이 공동 소유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비싸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차익을 챙긴 것으로 내부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제주도 공무원 60살 김모 씨를 법원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용역 시행사 대표와 조경업자로부터 126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승진 축하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돈의 첫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공무원으로 공여자들로부터 청탁을 받자 돈을 돌려주고 청년감찰관에 자진 신고했습니다. KBS 보도로 드러난 아동학대 의혹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한 제주시 모 어린이집 원장 42살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8월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8월 12일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3살 B군의 이마와 팔 등에 멍과 상처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올해보다 49억 원 늘어난 1조 2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내년 예산안에 학교 증설과 시설 개선에 1,000억 원을 편성한 것을 비롯해 중고교 신입생 무상 교복 시행과 제주 유아체험교육원 신설 등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제20회 제주국제장애인 인권영화제가 김만덕 기념관에서 오늘 개막했습니다. 제주장애인연맹이 주최하는 이번 인권영화제에는 장애인 인권과 장애 문제를 다룬 국내외 50편이 접수됐으며 15편이 경쟁작 본선에 올라 관객들의 평가를 받습니다. 최종 대상작은 현장 심사단과 관객 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10일 폐막식에서 발표되며 영화제 현장에는 자막과 수어 등이 제공됩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 올해는 유엔이 정한 세계 토착어의 해입니다. 위기에 놓인 토착어를 보존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선포했는데요. 국내 다양한 지역어 중에 제주어는 유네스코에서 소멸 위기 언어로 지정할 만큼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런 제주어를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한 제주어 고를락 대회가 열렸는데요. 오늘 특별 대담에서는 2009년부터 이 대회를 열고 있는 제주어 보존회 김정민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편안 호여수다. 네. 그게 편안했습니다라는 제주어인 거죠? 예, 안녕하십니까의 그 제주말은 편안 흡대강. 편안 흡대강의 그 대답은 편안 호여수다. 편안 호여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왠지 더 정감 있게 느껴지는데 예. 제주어 보존회 많은 분들이 아직은 생소하실 것 같아요. 어떤 곳인가요, 이게? 우선 그 제주어 보존의 탄생 배경을 말씀드린다면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바로 이듬해에 제주도 이해위원 발의로 제주어 그 보존 및 육성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와 때를 같이 해서 다음 해에 각계각층 한 75명이 발기하여 사단법인체로 제주어 보존회가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지금 활동한 지 11년 차가 되며 지금은 현재 정회원 한 200여 명이 모여서 제주어 교육, 연구, 제주어 가치 선양을 위한 이제 제주어 살리기를 하는 운동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제주어를 소멸 위기 언어로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현재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일반인들이 그 제주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은 2010년 12월 그 8일자로 유네스코에서 그 제주어를
소멸리기 5단계 중에서 마지막 4번 차인 그제 4단계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한 어떤 혹자는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가서 링겔 주사를 맞는 단계, 죽기 전의 단계라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발표한 이후에 제주도정이나 교육청,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보존회 등 이런 단체들이 활동에 힘입어서 지금은 많이 저변이 확대되었다고 봅니다. 그 작년 5월에 제주도 그 조사에 의하면 소멸위기 제주어 잘 알고 있다. 14.7%. 네. 조금 알고 있다. 21.4%. 알고 있는 사람이 한 36% 수준이 됩니다. 들어보기는 했으나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한 17% 되는데 그래도 한번 들어봤다는 사람이 5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제주어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2010년 그 유네스코에서 소멸리그로 등재할 당시에 70세에서 75세까지 그 순수 제주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5천 명에서 한 1만 명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그 일상에서 그 제주어를 사용 정도는 구체적으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그 표준어 정책에 힘입어 가지고 제주어를 사용하는 거에 대한 한계가 있었던 것은 자명한 그 일이었으며 누구를 탓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경험했던 60년대 후반에 국민교육 헌장이 발표되고 그때 당시만 해도 제주어를 쓰면은 학교에서 체벌하는 등 어쩌면 그때 당시는 그 어떤 문명 퇴치에 박차를 가하지 않았나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의 제주어를 지키고 좀 키워나가기 위해서 2009년부터죠. 제주어 고를락 대회를 열고 계신데 어떤 대회인가요? 제주어 고를락 대회는 올해로 11번째가 됩니다. 2009년부터 그 제주특별자치도 지사기 읍면동대항 제주어 말하기 대회로 시작해가지고 네. 그 5회차가 될 때는 제주어 말하기보다는 제주어답게 제주어 고를락 대회로 그 약간 변경해가지고 각종 그 제주어 말하기 대회, 제주어 고를락 대회가 끝난 10월 말에 일반부와 다문화 가족팀 경연을 통해 가지고 제주어 살리기 그 분위기 조성에 일조했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또한 그 3년 전부터는 학생부를 신설했습니다. 학생부를 신설해 가지고 올해는 그 일반부 14팀, 14개 팀, 학생부 이제 13개 팀을 경연하고 또한 다문화 가족 팀하고 원래는 특히 그 유치원 그러니까 유아원생도 그 이제 특별 출연시켜서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네. 뭐 학생부 얘기해서 말인데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제주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반응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상 저희 그 제주어 보존회에서는 10년 전부터 제주어 선생님을 육성하기 위해서 올해까지 그 10회기 동안 매년 그 1회기에 48시간 정도의 교육을 시키면서 한 60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올해 현재 지금 현재 그 현장 가동할 수 있는 제주어 선생님을 33명을 확보해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5년 전부터는 그 청소년 대상 교육을 실시를 했는데 이것을 좀 그 찾아가서 교육수요청에 대처하려고 작년부터 5개 초등학교에 그 시범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신청을 받아보니까 초등학교가 26개 학교, 중학교가 6개 학교, 또 아동센터가 2개에서 이 정도 돼가지고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초급 교재도 이제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고, 그 신청 방법은 학기 초에 저희들 보존회에 그 신청을 하면은 일정을 조정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제주어 정책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좀 잘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주어 정책 중에서 제주도에서 다시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왔습니다. 정책 우선순위를 어떻게 둬야 되느냐. 그래서 역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제주어 교육과 제주어 가치 선양을 최우선해야 한다고 이제 설문이 나왔고, 네. 제주어 사용 환경 개선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지금 제도적으로 전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선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교육청에는 활성화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네. 한 5년 전에 표기법까지도 만들어져 있고, 또한 그 매년 5개년 단위로 제주어 발전 기본 계획이 수립돼 있어서 시행만 하면은, 이것을 잘 시행만 하면은 되는데, 사실상 이런 수많은 일들을 공무원 한 사람 정도가 맡아서 하는데, 그 맡은 공무원도 10수가지 일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역부족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번 참에 이런 도청에는 제주어를 담당하는 팀 정도의 조직이 필요하지 않나 감히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제주어가 좀 더 대중화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한글이 인류 유산이듯이 한글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는 제주인의 그 삶과 문화가 녹아있는 제주어 역시 정말 인류의 소중한 문화 유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 만큼 우리가 좀 더 아끼고 또 보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4.3)의 역사를 영상으로 기록하기 위해 마련한 KBS의 연속기획 7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4.3 당시에 일반 재판에서 형을 선고받아 옥살이를 하고 예비 검속대에 다시 붙잡혀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던 김두왕 할아버지의 기억을 마주합니다. 어머니가 5살에 돌아가 버렸어요. 5살 적에 돌아가 보니까 형님은 일본 가버리고 오니까 아버지하고 둘만 살았어요. 난산 간이학교 2년을 졸업해가지고 가정사정에 의해서 공부할 입장이 안 되니까 교사 선생님한테 말씀해가지고 간이학교 그 사무실에서 한쪽 구석에 책상을 놔가지고 거기서 공부하면서 농무자로 가보니까 농사 질 수가 없으니까 비행장 오는데 그 교대를 갔죠. 교대 가니까 아버지가 집에 와가지고 보리 갈고 뭐래도 잡혀간 사람이 10사람쯤 됩니다. 그런데 7사람이 신사위 바닷가로 가서 무조건 총살했어요. 총살해보니까 그때부터는 이제는 여기 나타나기만 하게 하면 목숨은 죽는다. 계엄령이 선포되니까 계엄사령부에서 난산이 공문 오기를 전부 난산이는
중상은 불악이니까 신사우평 해안물지대로 소개를 하라. 난산 이장하고 면장하고 함덕 중대본부에 가서 난산에 소개를 시키지 말고 전부 외곽으로 성을 짜가지고 막 근무를 하는 게 어떠냐 해서 좀 통과를 됐습니다. 그 전에 혼번에 민보단 조직을 하라. 그냥 선무대원의 김두왕, 경찰관들이 와가지고 이용대원들 전부 잡혀가고 또 민보단장도 잡혀가고 성산포 경찰서로 가니까 그때도 뭐 정순경, 권순경 그때도 아는 분이 있었는데 고물을 추조를 하기 시작했는데 딱 걸리기 시작했어요. 민해청에 가입해 있느냐, 남로당에 가입해 있느냐. 그 당시에는 남로당이 뭐인지 민해청이 뭐인지 그것도 모르고 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고 내가 뭐 어디 당인 것도 없고 그런 거 모른다고 해서 막 투수 때리니까 기절해버렸어요. 그래서 제주시로 갔는데 재판을 받으러 간다고 잘하고 못하고 저 물어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 무조건 가서 재판을 받았다고 해서 이젠 그러고제는 조팝 한 2숟갈 먹으면서도 그뒤 도들리사 살다가 목포 형무소로 보내는 거예요. 무슨 죄로 재판받은 것도 모르고 국가기록원 거기 가서 그거 찾아온 거 보니까 내란죄로 올라갔어. 내가 무엇을 나를 일으켜서 내란죄로 올라가는가. 그러니까 행무소 생활이라는 건 처음이니까 어떻게 되는 줄도 전혀 모르고 게트 사람은 너 뭐해서 왔냐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냥 말하기도 창피스럽고 해서 나 전면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실제 모르기도 하고 대문을 활짝 열어 있잖아요. 나도 요만큼 나갔어요. 나가다가 어떻게 했는가 자기 마음이 안 되겠다고 해서 그때부터 총을 막 쏘아가고 격투가 붙었어요. 그냥 딱 소식 듣기에는 형무소 무기 창고가 열렸다. 50-60명 된 공장 직원들이 딱 나가버렸어요. 다 나가본 거라. 이거 살인을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이제는 죽었는가 살았는가 그것도 모르고 집요한 배랑 사보도 못하고 택배 갔습니다. 또 연행 성산포 경찰서로 또 연행이 되니까 그때 경찰서장이 문형순 서장이었습니다. 계엄사령부에선가 공문 오기를 전부 예비검속자 내놓아가지고 총사시키라. 그렇게 왔는데 그 문형순 서장은 나는 부당하다. 그런 건 못하겠다. 그래서 공문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221명을 목숨을 살렸다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목숨을 살려줬으니까 아무 일이라도 해야 되겠다. 나라의 충성하든지 불악발전을 시키든지 광해군에 가입을 했습니다. 성산포 지대에서 근무하다가 거기서 군대 입대 그 통지를 영장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군대를 입대하게 됐습니다. 김두왕이는 보장이다. 그래 하니까 그것 때문에 계급도 5년 상여를 군대 생활을 했는데 진급이 안 됐어요. 내리면은 경찰서에 또 잡혀가는 거라. 내가 갈 때도 경찰서에 잡혀가고. 고문을 받아도 뭔 때문에 고문을 받았는지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재심 신청을 해보자. 분명히 살라고 했으면 재판에 이길 것이고 죽으라 했으면 못 이기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제주 청년들이 고향을 등지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 제주 지역 취업 환경이 그리 녹록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주도가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은 높지 않은데요. 이런 현실에서 최근 청년들이 주도해 고민과 의견을 나누는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전국 청년정책 네트워크의 박경호 운영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 26일에 2019 제주 청년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근데 이게 벌써 세 번째 열리는 행사라고 하던데 정확히 어떤 행사였나요? 네, 이제 청년들의 모습을 다양하게 보여주자라는 취지로 이제 세 번째가 되었고요. 17년도에는 의제를 다뤘던 청년 포럼, 18년도에는 청년 정책을 보여줬던 청년 박람회에 이어서 이제 19년도 청년의 날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제주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였고 처음으로 많은 청년들이 이제 운영 주체로 해가지고 참여를 할 수 있었는데요. 2019년 제주 청년의 날은 다양한 청년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행사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행사 컨셉도 제주 청년이 다양이라는 컨셉으로 제주 청년이다와 제주 청년은 다양하다는 조금 중의적 의미를 담았고요. 크게 부스, 이제 미니 포럼, 네트워킹 부대 행사 등으로 구성이 되었고 청년들이 직접 자신들의 부스를 운영하면서 활동을 보여주었고 미니 포럼에서는 기존과는 다른 청년들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네, 미니 포럼 얘기해 줬는데 그 얘기 좀 해볼게요. 네네. 기존과 다른 청년들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미니 포럼은 총 4가지로 이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제주 청년 원탁회의 활동을 조금 소개도 했고 밥은 먹엉 단념시냐, 알바로 온 대학생활, 꼰대 발언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이렇게 청년들이 갖고 있는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중 밥은 먹엉 단념시냐는 부모 세대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삶이 아닌 삶을 사는 활동가, 청년 창업가 등이 참여해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로 담았고요. 꼰대 발언 베스트 오브 베스트의 경우에는 사회생활, 가정생활 등 이제 기성세대와는 조금 다른 그런 청년들의 문화에 대해서 조금 충돌을 빚고 있지만 실제로는 서로가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서로가 조금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네. 청년들의 삶과 문화 이야기 말고도 일자리 문제, 이 문제 정말 빼놓을 수가 없죠. 네네. 한 조사 결과를 보니까 2018년 기준으로 제주 지역 청년층 고용률이 전국에서 2번째로 높게 나왔더라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이렇게 일자리 때문에 제주를 떠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청년들은 지금도 많이 떠나고 있고 앞으로 떠날 의사도 아직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이 일자리가 대표적인 영향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조금 2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이제 새로운
것을 조금 제주 청년들이 모색을 해보려고 하는데 제주에서 그 기회를 찾는 것에 제주 청년들이 많이 한계를 느끼고 있고요. 뭐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는 제주 지역의 자원을 갖고 청년들에게 충분하게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음을 느껴서 조금 새로운 환경을 찾으러 떠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노동 환경입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지금 청년들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이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제 워라밸입니다. 이제 일을 열심히 한 만큼 자기의 삶도 이제 조금 추구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러나 제주는 월 평균 근무 시간이 전국 평균보다 4시간이나 높고 제 주변 지인들만 보더라도 야근이나 주말 근무가 일상화되어 있는 현상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런 일자리 부분에 조금 간접적인 영향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제주도가 전국 1%의 인구를 이제 넘어가고 있는 반면 사설 직업 교육 학원 수의 비율은 아직도 0.3% 미만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주 청년들이 조금 제주에서 뭔가를 하기에는 많은 환경적인 요소들이 안 되기 때문에 떠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서 지금 이 떠나는 청년들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청년 고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혹시 이걸 실제로 느끼시나요? 조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제주에서 자신의 미래를 찾지 못하거나 좀 삶이 팍팍해서 떠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2010년 이후에 매년 20% 이상의 청년들이 떠나고 있고 무려 이제 46%의 청년들이 제주를 떠날 의사를 갖고 있다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실은 12만 명의 청년들을 위한 청년 정책은 아직 많이 저도 부족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뭐 아직 제주의 청년들이 제주 청년 정책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조금 모르는 상황도 있고요. 이제 조금 이런 청년 정책을 추진하는 청년 정책 담당관이나 조금 청년 센터를 모르는 청년들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네. 청년 정책으로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실제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있어서는 예산이 부족하고 조금 청년 정책도 일부 정책의 경우에는 대다수의 청년들을 조금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일부 청년들에게 집중이 되면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체감을 많이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요. 조금 이제는 조금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외에도 주거 부담이 또 청년들이 제주에 사는 걸 좀 망설이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제주는 전국에서 이제 가장 낮은 임금 수준이고요. 부동산 가격은 서울 다음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최근 낮아지는 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내권 같은 경우는 조금 부담되는 가격인데요. 한국장학재단에서 이제 15년도에 발표한 대학생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율은 약 73%로 전국 1위였습니다. 가장 높은 수준이었는데요. 전국 평균보다도 조금 한 10%가량 더 높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는 한 달에 100만 원을 벌게 될 경우 73만 원이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의 이제 주거비 지출로 빠지고 있고요. 그러면 남은 27만 원으로 한 달을 생활을 하면서 미래 계획도 해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네. 이렇게 비싼 상황에서도 주거 상태를 나타내는 주거 빈곤율이라는 또 지표가 있는데요. 제주 청년 주거 빈곤율은 13%로 전국에서 3위 수준이고요. 최근 이제 청년 실태 조사 중에서도 청년들이 이제 다양한 부채들이 있는데 그 원인 중 20.7%가 주거 부분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네. 최근 제주의 삶을 꿈꾸며 이주했던 주변 지인들이 다시 돌아가는 현상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 역시도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뭐 지금 주택 공급 정책도 펼치고 있는데 이게 또 청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나 봐요. 이제 뭐 그런 정책들이 이제 임대주택이나 매입 보증 등을 이제 해주는 그런 주거 정책이 많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예산도 이제 청년 정책 중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예산 지출 없이 18년도부터 시행된 제주 청년 쉐어하우스 청년 초과라는 사업이 오히려 청년들에게 가장 와닿는 정책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청년 세대 중 20대 친구들이 이제 주거 부담이 가장 큰데 실제로 이들은 주거를 당장 뭔가 마련을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조금 짧게라도 조금 살 수 있는 그런 집들을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기간 안정적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주거 환경을 원하는데 청년 초과 사업은 이제 원하는 기간만큼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주거 환경도 입주 전에 정비를 통해서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네. 여기에다 주변 임대료에 비해 절반 가량의 이제 임대료가
있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더 많은 소통과 공감을 통해서 정말 청년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날이 조금씩 추워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10도 안팎, 한낮에는 최고 19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겨울이 시작한다는 절기 입동답게 낮 기온이 대부분 지역에서 15도 안팎에 머물겠는데요. 이제 아침 저녁엔 꽤 춥고 낮 동안에도 쌀쌀하겠습니다.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청명한 가을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공기질도 깨끗하겠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한라산 정상 부근의 기온이 떨어져서 서리가 내리거나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등반하신다면 미끄럼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내일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오늘과 대체로 비슷하거나 약간 낮겠고요. 낮 기온은 최고 19도에 머물러서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제주도 앞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밤까지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 서부 앞바다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엔 맑은 날씨가 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엔 비가 오겠습니다. 수능일인 다음 주 목요일은 대체로 맑고 평년 수준의 기온 분포를 나타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단 한 번의 시험을 치르는 만큼 수능 당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의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친구들과 가벼운 대화로 긴장을 풀거나 아님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신체 리듬을 잡아나가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수험생 모두가 차분한 마음으로 막바지 준비를 잘해서 만족할 만한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 7시 오늘 제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